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11월 13일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지사장 유건열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본격적인 이제 겨울로 이렇게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 부동산 시장도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전혀 안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지난달보다도 오히려 수요 공급이 더 안 맞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왔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뭐 나뭇잎들도 많이 쌓이고 비도 오고 이제 겨울이니까 당연히 여름철보다는 이제 바이어가 많이 떨어져서 그죠. 집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도 조금은 보여야 되고 이사 가기도 힘들잖아요. 비 오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오히려 여름철에 비쌌다가 가을철에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것은 이 어떤 집 가격의 흐름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절적인 영향으로 약간씩 매년 그래 왔었습니다. 당연히 매매 건수는 대폭으로 줄어들고 네. 그래서 사실은 9월 달에 살짝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뭐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지난달에 제가 이 말씀드릴 때 부동산 동향을 말씀드릴 때 전형적으로 지금 계절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러이러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10월 달 이 주택 동향을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펜딩 세일, 그러니까 셀러와 바이어가 계약서상 서로 팔겠습니다, 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약속을 했던 그 부분이 이제 작년도 대비해서 약 한 8% 정도 가격이 먼저 상승을 했고요. 네. 또 그 퍼센테이지도 작년보다는 약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신규 리스팅이 약 한 11% 정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10월 달 한 달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작년 10월보다 금년 10월이 신규 리스팅으로 나오는 건 한 10% 정도가 많은데 매매 건수 자체가 20% 정도 많다 보니까 이게 전혀 늘어나는 걸로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전체적인 리스팅이 줄어드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바이어가 직면한 지금 문제점은 어떤 초이스, 내가 고를 수 있는 부분에 적은 것도 문제지만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 물건을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보고 다소 이 부분이 맞을까 저 부분이 맞을까 다소 고민하는 시간이 생각하다 보면 딴 사람한테 뺏기죠. 그렇습니다. 돌아서 보면은 그 집은 이미 없어지는 집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바이어분이 빨리 결론을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러실수록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게 내가 융자가 과연 얼마까지 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 융자 하시는 분을 미리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미리 한번 알아보시고 내 텍스 리턴도 보내보고 그래서 내가 다운페이로 쓸 돈이 얼마 정도인데 내가 얼마 정도까지 융자가 가능할까 네. 이걸 미리 알아보시고 주택을 쇼핑을 하시고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바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융자 하시는 분을 직접 모르셔서 그런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그 융자 하시는 분들하고 다 어느 정도는 네트워킹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멀티플로 이렇게 소개를 받으셔서 이쪽 분 저쪽 분 또 다른 분 이렇게 해서 이제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면 에스티메이트를 받아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이게 먼저 상한선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 그게 중요한 사항이네요. 예, 그러지 않고서는 네. 100번을 봐도 100전 100패예요. 지난번에 유니뱅크 행장, 신임 행장이 나와서 저거 인터뷰하다 보니까 예. 사실은 집 산 다음에 은행 오셔서 융자 얘기하시면 이미 늦다. 예, 그렇죠. 은행
이게 먼저 오셔서 은행하고 이 정도 가격으로 살라고 그러면 융자가 얼마까지 되느냐.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알아본 다음에 집을 그 다음에 찾아야 된다고. 이게 그러시더라고요. 주택도 그렇지만 네. 이제 커머셜도 마찬가지거든요. 워낙 네. 커머셜도 이따가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워낙 지금 커머셜도 셀러 마켓이기 때문에 망설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부족한 인벤토리도 문제지만 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속도다. 속도. 네, 팔려나가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으면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고. 공급이 적은 거죠. 또 공급이 작년 10월보다는 작년 달보다는 많아졌습니다만은 팔려나가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그 늘어나는 게 늘어나는 걸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현상이 이제 가장 문제점인 현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킹 카운티 중에서 전체 그 싱글 패밀리 홈의 66%가 50만 불, 55만 불 이상의 이제 가격을 보였고, 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이제 중간 가격이라 그러죠. 메디안 프라이스 같은 경우도 약 한 8.1% 정도 상승했다. 싱글 패밀리 홈만 본다 그러면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메디안 홈이라는 거는 콘도까지 포함한 거고요. 네. 단독 주택만 본다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은 더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시애틀 에리아가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요 말씀을 제가 이제 조금 중점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본래 이제 시애틀 에리아가 작년도 10월 달에 보면은 중간 가격이 62만 5천 불이었는데 금년에는 무려 73만 5천 불입니다. 금액으로도 11만 불이나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스트 사이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트, 벨뷰나 뭐 커클랜드라든가 이사과라든가 뭐 좀 더 길게 본다면 노스밴드라든가 이런 데까지를 봐서의 이제 가격을 보면 76만 8천 불이었는데 작년에 네. 금년에는 84만 5천 불이 됐어요. 와. 절대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약 8만 불 정도 오른 거고 그 다음에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만 불이 오른 겁니다. 와, 대단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시애틀과 벨뷰의 이스트 사이드로 대표되는 벨뷰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미 벨뷰가 상당 부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지역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미 거의 대부분이 오른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낮은 가격에서부터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시애틀 인근 에리아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네. 아마 재작년부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애틀 지역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는 작년 초부터입니다. 작년 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죠. 뭐 시애틀 쪽에 어떤 뭐 대기업체들이 어떻게 들어온다, 해외 기업체들이 들어온다, 또 익스피디아가 뭐 몇만 몇천 명의 수요로 다시 들어간다. 이런 시애틀 다운타운의 집중적인 어떤 개발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뭐 아마존이 다 그냥 아마존 공화국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 이제 그 말씀도 이제 제가 또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결국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시애틀 가격을 더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시애틀 인근의 집 가격이 특히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발라드, 프리몬트, 월링포드, 또 그 옆으로 가면 UW 옆으로 가면 이제 전통적인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샌드포인트. 네. 이 45가 선상을 중심으로 한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그 화랑이었죠. 네. 이것이 화랑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갔냐면은 물론 이제 거기서부터 위로 가서 쇼얼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물론 갔습니다만은 더 많은 자금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I5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트로 가면은 다운타운에서 네. 거기에 이제 저 브로드웨이라는 길이 있죠. 그 윗길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뭐 퍼스트 힐이라고도 하고 또 캐피톨 힐이라고도 하고 요 지역이 이제 두 번째로 각광을 받는 지역이 됐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지금은 거의 또 턱에 차 올라왔죠. 뭐 1000스퀘어핏, 1200스퀘어핏짜리들이 뭐 70만 불 이상 호가하는 이런 상황들이 갔죠. 이것이 거의 발라드하고 똑같은 패턴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려면은 비컨힐까지 내려갔습니다. 비컨힐이라는 건 어디냐면은 I5를 따라서 조금 더 사우스로 내려가시면 보잉필드가 나오죠. 네. 그 보잉필드의 맞은편까지가 비컨힐의 끝입니다. 그 끝자락까지 지금 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비컨1까지 이 상승세가 끝나게 되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제 그 비컨1에서 i5로 맞은편인 그 보잉 필드 바로 뒤편에 있는 뭐 사우스팍이라는 이제 에리아로 저희가 이제 속칭 부릅니다만은 네. 그쪽 지역까지도 지금 매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도 이번 주에 보고 다음 주에 보면 집들이 없어져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시애틀 인근에서 출퇴근이 거의 뭐 10분 정도 안짝으로 15분 정도 안짝으로 로컬 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은 로컬 길로 갈 수 있는 곳들은 장소를 가리질 않습니다. 학군을 가리질 않고요. 연도를 가리질 않습니다. 나왔다 뭐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망설이면 안 되는 상황들이 온 거죠. 네. 그럼 과연 이 상황들이 이제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뭐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유수의 부동산 회사 또 유수의 부동산 회사에 소속된 그 이제 분석가들, 뭐 각종 그 뭐 어떤 그 자료들을 생산해내는 기관들. 아무리 짧게 봐도 현재 상황이 2년 이상은 무조건 더 간답니다. 앞으로 2년이요? 네. 우와. 여태까지 저희가 약 한 4년 정도 동안 매년 15% 내지는 뭐 적게 잡아봐야 13%까지 매년 상승을 이루었는데 앞으로도 향후 2018년과 2019년이 약 8% 이상의 집값 상승을 이룰 것이다. 네. 이거 정말 저희 같이 부동산을, 저도 지금 얼추 지금 19년을 했습니다만 부동산을 이렇게까지 계속 그 수그러들지 않고 가는 경우는 정말 어려운 경우거든요. 통상 한 5년 가다가 한 번씩 조정받고 5년 가다가 한 번씩 조정받고 이게 이제 하나의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패턴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까도 역시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예전에 우리가 2005, 6, 7년도에 있었던 거품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시애틀에는 아마존이라는 이제 거대 공룡이 이제 버티고 있는. 공룡이 한 마리 들어가고. 예,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뭐 세계 1위 부자도 역시 이제 아마존으로 바뀌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아마존이 세계 1등 업체다라는 거에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마존이 무서운 거는 아마존이 하이텍 업체이기도 합니다만은 물류 업체이기도 하고 뭐든지 다 하잖아요, 요즘. 이게 의류도 하고 뭐 음식도 없는 하고. 게 없죠. 뭐 하다못해 마켓도 하고 있고 뭐 무슨 뭐 스포츠 중간 거래상도 하고 있고 이제는 뭐 우주선도 쏠려고 하고 있고 네. 도대체 어디까지 손을 뻗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막대한 그 사업적인 능력으로 엄청난 인구를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제2 아마존 캠퍼스를 유치하려는 도시들이 정말 초유의 사태죠. 예, 각 뭐 그 지방 수장들이, 지방 단체 수장들이, 정부 수장들이 아마존에 굽신거리면서 제발 와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해야 될 상황이니. 뭐 한 5만 명 인력을 또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데 그거 거절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뭐 거기서 나오는 레베뉴가 얼마겠어요? 또 그렇죠. 단순 고용만 5만 명이지 거기에서 유발되는 자금의 소요로 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가게부터 식당부터 상가부터 이렇게 따지면은 5만 명에서 그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제 이런 부분이 시애틀 경기가 앞으로도 향후 한 2년 정도는 이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밖에 예상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참 대단하네요. 보면 참 매물이 나와도 이제는 뭐 주저할 새도 없고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참 저희 부동산 입장에서도 손님들한테 이거 빨리 사셔야 돼요 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괜히 뭐 저 사람이 이거 커미션 좀 벌으려고 일부러 우리를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건가. 근데 또 얘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예, 이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늘상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이런 그 MLS 어떤 지표를 꼭 들고 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손님을 설명을 할 때 이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지. 믿질 않아요. 네,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괜히 나를 푸시하나 살짝 기분 언짢으실 수도 있고 우리 설명하는 우리도 조금 이상한 이런 시각으로 우리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저희도 이거를 이제 들고 다니라고 하는데요. 요즘도 저 에스킹 프라이스보다 더 줘야 삽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지역에 따라서는 그게 아예 상용화되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컨힐 지역, 요즘 이제 폴스트힐이나 캐피톨힐 지역까지는 당연히 더 주고 사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비컨힐 지역은 이번에 막 이런 지금 상황들이 시작을 했거든요. 네. 예전에는 거의 돌아보지 않던 지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비컨힐이라는 게. 왜냐하면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좀 쉽게 아실까요?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조금 사우스로 I-5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웨스트 시애틀 가는 브릿지가 나오고. 네, 그렇죠. 왼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골프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제퍼슨 골프장이라는 곳이 나오는 네. 그런 쪽이 나옵니다. 그 인근 에리아는 사실은 예전에는 조금 약간 우범 지역 비슷하게들, 네. 들 많이들 인식들을 그 해가지고. 근처 머지않아 마틴 루터 킹 웨이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마틴 루터 킹 웨이가 이제 시작이 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험했던 곳이죠. 그래서 다들 피했는데, 최근 들어서 마틴 루터 킹 웨이를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변해가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부 분들 중에서는 요즘 마틴 루터 킹 웨이를 따라서 내려가시면서 상가 건물을 사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한국 분들도. 그렇군요. 그 정도로 마틴 루터 킹 웨이도 이제 렌튼까지 가는 뒷길이죠, 거기가. 그 길도 상당 부분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비컨힐 지역도 향후 투자 목적으로 보실 때, 투자 목적이라는 거는 내가 살지 않고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렌트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실 때, 지금 어떤 브로드웨이 주변의 폴스트 힐이나 캐피톨 힐이나 아니면은 발라드 지역이나 이쪽을 사시는 것보다는 네. 비컨힐 지역 쪽이나 아니면 그 맞은편에 I-5 맞은편에 있는 이제 사우스파크 지역 쪽을 사시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렌트비는 제대로 받으실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가성비가 높아지는 거죠. 앞으로 비전이 있는 거죠. 예, 향후로 봐서는 이쪽 지역이 분명히 투자로서는 거기가 값어치가 있는. 예, 상가 지역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틴 루터 킹 웨이를 따라서 한번 쭉 내려가 보시면서 보시면, 여기가 예전에 그 동네가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분명히 아시게 될 거고요. 맞아요. 길 양쪽으로 보면 새로운 아파트부터 새로운 상가, 새로운 식당인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애틀 지역의 소위 얘기하는 우범지대 또는 회피 지역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시애틀 다운타운을 출퇴근이 가능한 10분, 15분 지역에 있는 곳은 어디를 사두셔도 앞으로 절대 후회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다운타운 지역이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이 쇼라인 이쪽까지도 지금 값이 올라간다네요. 그럼요. 거기까지 밀려 나오는 거죠. 한동안 노스게이트 지역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라베나라는 데가 있고요. UW에서 노스게이트 올라가다 보면 이제 라베나라는 지역이 있고, 그 위에 노스게이트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쇼라인이 있는데, 일단 쇼라인까지도 보면은 시애틀 다운타운 출퇴근 거리가 거의 가능한 거리거든요. 자동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근데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 타주에서 온 20대 중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이런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차 타고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뛰어간다든가 이런 출퇴근 거리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 조금 더 비싸도 5만 불, 10만 불 비싸도 시애틀 주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거리들을 굉장히들 선호하고 있는 거죠. 버스 라인이 있다면 물론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제 좀 투자성 물건을 보실 때에도 그런 쪽을 좀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실패하지 않으실 것 같다.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9월하고 10월을 제가 조금 비교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9월 달에 보면은 시애틀 인근에 있는 4개 카운티, 말하자면 이제 킹, 피어스, 스노우미시, 키셉 카운티까지, 이게 이제 4개 카운티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 4개 카운티 중에서 9월 달 판매량이 2016년도와 2005년도에 이어서 랭킹 3위였거든요. 10월 달을 보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10월 달에요? 2000년도 이후에 랭킹 1위입니다. 오히려 9월 달보다도 10월 달이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이게 이제 기현상이란 말입니다. 기현상이네요. 예, 이게 이 9월 달보다 10월 달이 적어야 되고, 10월 달보다 11월이 적고 12월이 적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예, 오히려 조금이라도 새 물건이 나오니까 9월 달에 8월 달에 못 샀던 바이어가 지금 빨리 사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것이 10월 달이 9월 달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고요. 이미 지난 9월 달에 이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인벤토리라는 것이 오늘 이후에 더 이상 신규 리스팅이 나오지 않을 때 그걸 가정을 하고 오늘 팔리는 속도로 팔면은 몇 달치 남느냐 이거를 이제 저희가 누차 이제 따지는데 네. 평균 아무리 적어도 4개월 많아도 6개월 사이가 남아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서 평균 뭐 3%에서 5% 사이 정도 1년에 한 번 그렇게 오른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저희가 9월달 킹카운티를 말씀드리면은 1.13개월이었거든요. 10월달 들어서서 킹카운티는 0.98개월입니다. 다시 0점대로 떨어졌어요. 1개월 언더로요. 네. 이거는 한참 여름 때나 볼 수 있었던 숫자입니다. 네. 뭐 7월달, 6월달, 7월달 이 정도 때나 볼 수 있었던 숫자를 10월달에 저희가 지금 다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에이전트가 바이어분들께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거 서두르시 않으시면은 또 돌아서면 안 보이실 겁니다. 이 집들이.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스노우미시 카운티도 9월달이 1.26개월이었는데 지금 10월달이 1.03개월입니다. 네. 거의 곧 이제 0. 예, 한 20%, 25%씩 다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 현상이 11월, 12월에도 작년도 또는 전달보다도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이 23일인가요? 그리고 또 성탄절이 있고 하니까 좀 아무래도 그때 이사 가긴 좀 어렵잖아요. 그때들은 많이들 피하죠. 그래서 11월 달과 12월 달이 주택 매매 건수가 사실 제일 적은 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11월 달과 12월 달의 건수 자체가 10월 달보다 많다가 볼 수는 없지만요. 전년도와 비교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높은 그 매매율을 보일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서두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날씨는 추워지고 겨울로 접어들지만 여전히 이제 부동산 시장은 그 뜨거운 여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때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은 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걱정들 되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찾고자 하는 지역 또는 내가 살 수 있는 그 가격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먼저 필요하십니다. 네. 가격에 대한 판단은 아까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집을 보시기 전에 이미 이 모기지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서 내가 어떤 집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보통 이제 경험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는 처음에는 좀 크게 보다가 바운더리를 그러다가 이제 점점 좁혀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 클라이언트에 맞는 집은 요 너다섯 채 안쪽에서 고를 수 있겠구나. 이제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 안에쯤 들어가면 이제는 결정하셔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네. 타이밍을 놓치시면 조금 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셔야겠네요. 예. 네. 자, 오늘도 부동산 시장 정보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에게 알아봤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시고요. 예, 저희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분이고요. 저희가 네. 페더럴웨일, 벨뷰, 리누드 세 곳에 오피스가 있습니다. 425-248-4999로 언제든지 무료 상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과 함께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겨울과도 관계없이 여전히 뜨겁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